끔찍하게 훼손된 학교 설립자의 동상, 곳곳에 학생들의 시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동덕여자대학교입니다. 여성 리더십과 권리를 강조해온 전통 깊은 여성대학인데요. 그러나 인구 감소로 재정 문제가 예상되면서 학생을 늘리기 위해 남학생 일부를 모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남녀 공학 전환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학생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여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나섰죠. 하지만 학생들의 움직임은 물리적 시위로 번지면서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을 초래했는데요.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지게 될까요? 사건은 학교의 공학전환 논의가 학생들 모르게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시작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신설된 외국인 전용 학과인 한국어 문화 전공학과에 이미 남학생 6명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졌죠. 학교 측은 총학생회와의 면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 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는 좁힐 수 없었습니다. 학교와의 갈등은 시위로 이어졌고 총학생회의 주도로 학생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물리적 점거, 시설물 훼손 등 과격한 행동이 발생했고 이는 시위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또한 외부 단체들이 사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이 시위에 대해 여러 쟁점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피해 복구 비용의 책임 소재입니다. 학생들의 물리적 시위로 인해 학교는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었어요. 본관, 강의실, 실습실 등 주요 시설이 훼손되고 취업 설명회와 졸업 전시회 같은 중요한 학내 행사가 방해를 받았죠. 이러한 파손과 훼손에 대한 복구비만 최대 5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각에서는 54억 원으로 원상 복구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앞서 경복궁 담벼락에 칠해진 낙서 몇 자를 지은 데에도 총 1억 5천여만 원이 투입됐죠. 그렇다면 54억 원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현재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요. 먼저 민사 책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공동 불법 행위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시위에 조금이라도 참여했다면 54억 원을 배상할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다는 거죠. 형사 책임을 보면 업무 방해죄, 재물 손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행동했다면 특수 손괴죄까지 적용될 수 있죠. 법무법인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에 따르면 시위는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유관 법률 하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즉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더라도 그 수단이 적법해야 하는 거죠. 수단이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동덕여대 사태의 경우 학교 측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이 없었음에도 그에 대한 대응으로 폭력, 불법적으로 여겨지는 수단이 이용됐습니다. 실제로 그로 인해 학교 측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다른 학생들 역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위에 참가한 학생은 그들에게 현재 제기된 혐의 사실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동덕여대는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학생 수십 명을 공동 재물손괴, 공동 건조물 침입, 공동 퇴거 불응,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었죠. 학교 측은 이번 사태에 외부인이 참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보니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확인하고 처리 방향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총학생회도 법적 대응에 나서며 교무처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누구일까요? 바로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동덕여대 학생들입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취업 준비와 학업 계획에 큰 지장을 받았는데요. 취업 박람회가 무산되는 바람에 대기업 인사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인사팀 직원들이 멀뚱멀뚱 서 있다가 회사로 돌아갔다고 해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대기업들이 한동안 동덕여대 학생들을 뽑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는 글도 올라왔었죠. 이번 사태가 동덕여대 전체 학생들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게 되면서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54억 원의 연대 책임 가능성도 제기됐어요. 억울한 피해 학생들을 비롯해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복구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거죠. 시위를 주도한 총학생회나 실제 기물 파손이나 훼손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모든 비용을 떠넘기기 힘들 거라고 봐서죠. 거액의 복구 비용에 대해 동덕여대 구성원을 비롯해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담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서울시는 비용 지원 요구에 대비해 지원 가능성을 차단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폭력적인 형태로 인해 학교 기물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원인을 제공한 분들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죠. 이번 동덕여대 사태는 우리에게 법과 책임의 의미를 고민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젠더 이슈나 민주주의로 바라보지 않고 오직 법치 국가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시위로 인한 천문학적인 피해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아직도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법과사전이었습니다.